투자금 1억 5천으로 강남 투자 해도 될까요? 지금 확인하시죠. 오늘은 강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 그리고 가장 비싼 동네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죠. 그리고 저 또한 소액 투자로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었던 지역인데 최근에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금, 투자금 1억 5천으로도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투자 방법,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를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서울 정중앙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동남쪽 방향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강남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좀 길게 뻗어 있죠. 자, 강남 자체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규제지역이에요. 정부, 그러니까 국가에서 규제지역을 잡았는데 모든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강남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또 가장 많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이다 보니까 이 강남의 가격을 보고 전체적인 부동산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비싼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교통 같은 경우는 2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분당선, 신분당선 같은 주요한 그런 노선들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거시설 같은 경우엔 아파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인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또 이제 강남 쪽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코엑스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곳 또한 강남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상권도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대치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또한 최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가장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비싼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부분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개발 기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소액 투자로는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다 되어 있거나 다 토지의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곳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모든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다 보니 개발이 안 되거나 진행이 더디거나 하는 경우가 현재까지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게 되고 강남 쪽으로도 개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이 생겨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부동산 강남 작년에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강남 불패 여전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강남이 이제 실거래가가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지역이 됐어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0%가량 올랐는데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권의 상승폭이 비강남권보다 격차가 더 크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예요. 작년에 다들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떨어진다가 거의 90% 육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년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또한 약간의 왔다 갔다는 있겠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더 마련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강남 이 자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이 지표, 화면에 보이시는 왼편의 지표를 보시면 부동산이 조금 흘러갔다가 계속 올랐다가 재작년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최근에 오르고 있는 상승폭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이고 있고, 그 매매가의 최상단에는 이렇게 강남이 위치해 있어요. 강남, 서초, 용산, 송파. 공교롭게도 1, 2, 3, 4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규제지역 이 네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강남이 또 가장 높고요.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구나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또 앞으로 예측을 하자면 또 이제 실제적인 입주 물량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보다시피 2022년까지는 그래도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은
24년, 지금 2024년, 25년, 26년 이 3개년은 심각하게 물량이 부족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내후년부터는 더욱더 실제적으로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더디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강남 개발 가능성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추진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공사비나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강남은 자체적으로 워낙 비싸지만 외곽 지역은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분양가 자체도, 앞으로 공급 자체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진행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했던 지역들도 멈추거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더욱더 중심지의 개발이 더 필요해졌고요. 이런 것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더욱더 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더욱더 중심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을 한번, 그러면 현재 개발 진행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른 25개 구역 중에서 강남구가 가장 재개발이 없습니다. 진행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한창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가로주택 정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재개발은 계획은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은 있을지언정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은 현재 한 군데, 그것도 가로주택 정비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보자면 약 30개의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재건축 또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입주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만큼 강남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개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진행도 많이 안 되기도 했고, 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 지원도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 보셨듯이 분양가도 앞으로 오르게 되고, 그리고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굉장히 희소하게 부족하게 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지역, 그리고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와서 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강남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정부 또한 강남을 포함해서 여태까지 관심 지역이 아니었던 곳까지 1월 10일 대책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개발을 장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을 한번, 강남 중에서 어느 대표적인 지역을 한번 볼 건데, 저희 빨갛게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죠. 강남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중심 지역,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 이 중에서도 또 어디가 소액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고 가장 진행이 잘 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지역을 한번 컨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보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 안에서도 지금 지도에 보신 이 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포인트를 잡을 때, 그리고 지역을 선정을 할 때 강남 같은 경우엔 이미 좋은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좋은 곳 안에서 더 좋은 곳을 찾아야지만 나중에 개발 이슈라던가 뭔가 변화를 있을 때 실제적으로 진행이 빨리 되고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야 될 건 지금 지도상에 있는 이렇게 핵심 중에 핵심 지역에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 핵심 지역들 다음 산 안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된 지역, 표시된 곳, 이 역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 도보로 5분 이내로 끊을 수 있는 지역, 그런 주거지역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표시가 된 게 6개 정도 되죠? 여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보면은 여기 최소 2개 이상 지나다니는 더블 역세권이랍니다. 자, 강남 자체 안에서도 여기 2개 이상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은 말 그대로 상권이나 직장인 수요도 많겠지만 그 안에 있는 주거시설들은 개발이 안 된 곳들은 분명히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적으로 그게 추진을 빨리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가능한지를 또 확인을 해보려면 그 안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있고 이제 노란색이 있잖아요. 분홍색이죠. 네, 분홍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분홍색이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자, 이 빨간 표시된 곳들은 상업지역이라서 소액 투자에는 배제해요. 여기는 월세 임대 수요라든가 상가나 빌딩들을 보는 지역이고요.
자, 보시면 다 역 바로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 여기는 이제 피해야 되고, 이 역 근처에 있는 곳들도 준주거 지역 내지는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빌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옆 라인들도 아마 피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피하시고, 이 안에서 이렇게 바운더리 안을 잡는 건데, 이 안에서도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실제적으로 주거시설인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찾아서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워요. 그럼 1차적으로 말 그대로 재개발하려면 최소한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노후도예요. 보시면 노후도 자체는 지금 노후도가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월 10일 대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후도도 완화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 동의율이 가장 관건이 됐고, 그 동의율이 잘 진행되려면 추후에 사업성이 좋냐 안 좋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건데,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재개발은 가능합니다. 노후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상업시설이라던가 상가, 빌딩들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들은 아마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여태까지 얘기가 없거나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곳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이 지역 안에서도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거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은 분명히 당분간 이슈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또 W역세권 2개 이상의 역이 다니는 곳에 도보 5분 이내에 가까운 거리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역이 잡혀 있거나 그 구역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지역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짚어드릴 건데, 작은 돈으로 소액 투자로 성공하기가 어느 지역이든 어느 부동산이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남 투자 요것만 지켜주시면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 문제없는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강남 투자, 특히나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W역세권 이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이 핵심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 될 거고요. 자체적으로 일단 토지의 가격이, 그러니까 지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할 겁니다. 대신 역 근처만 이제 보셔야겠죠. 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은 아무리 강남이라도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 그리고 가격 인상, 나의 투자금 대비해서 많은 이익을 보려면 W역세권의 근처에 있는 지역의 강남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주거지역을 잡으셔야겠죠. 주거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준주거지역, 3종 일반, 2종, 1종 일반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 2종 일반 지역이 개발 가능성은 높습니다. 1종 같은 경우 너무 자체적으로 용적률이나 이게 낮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늘어난 것만큼 임대라든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3종부터는 너무 또 땅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너무 가격이 높고, 또 개발 자체적으로 오히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종 일반 지역이 주거지역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신축을 우선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수요자들, 매수자들 또한, 그리고 이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 또한 이 강남 안에서도 좋은 부동산, 깨끗한 부동산, 깔끔한 부동산을 최우선으로 찾아요. 게다가 1월 10일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신축은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게 됐죠. 물론 6억 이하긴 하지만,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임대 수요가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다들 깨끗한 걸 선호하면서도 또 가장 많이 찾다 보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갭 차이가 좀 적어서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축을 이왕 준비하는 거 신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가장 수요가 많은 신축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금,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2억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좋은 지역에다 전세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갭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2억이 넘어갈 정도로 갭 차이가 이미 크다라는 건 이미 한두 번 이상 가격 상승이 이뤄진 곳이고, 그런 경우엔 나의 부담도 많이 늘게 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좋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액 투자금은 낮추는 게 좋고, 1억 5천 이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투자금 2억 이내의 지역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미 뭐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나 이런 곳들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강남에 있을 거예요. 크게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아타운 아님 가로주택 정비로 할 텐데, 그런 곳들 중에 얘기가 나오고 있거나 얘기가 나온 곳들, 초기 단계 아니면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곳들이 상승폭은 가장 클 겁니다. 그런 곳들이 이제 가능성도 높을 거고, 당분간은 진행할 거고, 그 속도도 높을 거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보시면 되고, 제가 이게 대표적으로 언급드렸던 이 5개 지역, 5개의 내용만 부합을 해서 여기서 뭐 최소한 3, 4개 이상은 부합되는 곳들로 가셔야 그래도 나의 투자금 대비해서 얻어가는 이익률이 더 클 걸로 보입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전화 주시면 아마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상담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흐름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신청하시면, 세미나 오시면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